에어트랜젯 236편 사건은 2001년 8월 24일에 발생한 항공사고로 엔진 연료 부족으로 인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글라이딩 활공하여 안전하게 착륙한 사건입니다. 이는 항공 역사에서 가장 긴 활공 비행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조종사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항공사 에어트랜젯 항공기 에어버스 A330-243 출발지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목적지 포르투갈 리스본 포르텔라 공항 탑승자 승객 293명과 승무원 13명 총 306명 사건의 주요 원인 연료 누출 정비 과정에서 엔진 교체 후 잘못된 부품이 장착되면서 유압 오일 누출과 연료 라인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쪽 엔진에서 연료가 빠르게 새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실 경고 연료가 급속히 감소했으나 초기에는 연료 게이지의 오류로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결국 두 엔진이 모두 연료 부족으로 정지했습니다. 조종사의 대응 글라이딩 비행 엔진이 모두 꺼진 상황에서 기장은 아조레스 제도의 라제스 공군기지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34분 동안 활공 항공기는 약 120km 75마일을 활공하며 기지 활주로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착륙 후 상황 항공기의 타이어가 과열되면서 터졌지만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후속 조사 사고 원인으로 정비 과정의 실수와 엔진 연료 계통의 설계 결함이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에어트랜젯과 에어버스는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경과 1. 비행 중 연료 누출 발생 에어트랜젯 236편은 2001년 8월 23일 밤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해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향하던 여객기였습니다. 비행 중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던 중 오른쪽 엔진에서 연료 누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누출은 이전 정비 과정에서 고압 연료 라인에 부적절한 부품이 설치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부품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아 엔진에서 연료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의 초기 대응 연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가 조종실에 표시되었으나 당시 조종사들은 연료 계측기의 오류로 추정했습니다. 연료 부족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엔진 간의 연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연료 밸런싱 시스템을 활성화했는데 이로 인해 왼쪽 엔진의 연료까지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3. 양쪽 엔진의 정지 연료 누출이 계속되면서 결국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항공기는 완전한 글라이딩 비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엔진이 정지하면 전력 공급도 차단되는데 이때 항공기는 보조 동력 장치인 램 에어 터빈을 전개하여 최소한의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글라이딩 상황과 조종사의 대응 1. 조종사의 침착한 판단 기장 로버트 피셋과 부기장 디르크델 야거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 120km 75마일 떨어진 아조레스 제도의 라제스 공군기지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활공 비행 엔진이 없는 상태에서 A330은 약 34분간 활공하며 고도를 점진적으로 낮췄습니다. 항공기의 활공 비율은 121로 1km 하강할 때 약 12km를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긴급 착륙 라제스 공군기지에 가까워지자 조종사는 활주로에 정확히 착륙하기 위해 항공기의 속도와 궤적을 조정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여러 개의 타이어가 파열되었지만 항공기는 활주로에 안전히 멈췄습니다. 탑승자 306명 전원 생존했으며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조사 결과 1. 연료 누출 원인 사고 원인은 항공기의 우측 엔진 고압 연료 라인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품 설치로 인해 연료 라인이 손상되었고 비행 중 연료가 계속 새어나갔습니다. 이 정비 실수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에어트랜젯 정비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종사의 초기 실수. 조종사들은 초기 연료 부족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연료 밸런싱 시스템을 사용하여 왼쪽 엔진의 연료까지 고갈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당시의 상황에서 데이터를 오판한 결과로 이후 글라이딩 비행과 착륙 과정에서 뛰어난 대응으로 만회했습니다. 3. 설계 문제. 항공기의 연료 경고 시스템이 연료 누출과 단순 연료 소모를 구분하지 못해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와 제조사 모두 설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 및 개선, 정비 절차 개선. 에어트랜젯은 정비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에어버스는 연료 경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연료 누출과 일반적인 연료 소모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비상 상황에서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유사한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조종사의 역할. 기장과 부기장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으며 정확한 판단으로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이는 조종사 훈련과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항공기의 신뢰성. 에어버스 A330은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도 글라이딩 비행으로 120km를 비행하며 탑승자 전원을 구했습니다. 이는 현대 항공기의 설계가 얼마나 안전성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항공 안전 개선. 이 사건은 정비와 설계 문제를 강조하며 항공산업 전체에서 안전 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모든 승객이 생존한 기적적인 비행으로 기록되었으며 항공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1. 연료 누출의 메커니즘. 사고는 에어트랜젯이 정비 과정에서 우측 엔진이건 엔진의 부하, 연료 라인을 부적절하게 교체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비 당시 엔진 제조사가 제공한 부품 대신 호환되지 않는 다른 부품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연료 라인과 유압 시스템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비행 중 연료 라인 손상이 점점 커지면서 초당 1리터 이상의 연료가 누출되었습니다. 연료 경고 시스템의 한계. A330 항공기의 연료 경고 시스템은 연료의 소모 속도를 감지했지만 연료 누출과 정상적인 엔진 연료 소비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연료 경고를 보고 왼쪽 연료 탱크와 오른쪽 연료 탱크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해석해 연료 밸런싱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출된 연료를 보충하려 왼쪽 탱크의 연료가 오른쪽으로 옮겨지면서 결과적으로 양쪽 탱크의 연료가 모두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 엔진 정지와 램 에어 터빈.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한 시점에서 항공기는 완전히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엔진은 전력과 유압 시스템의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에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램 에어 터빈이라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RAT 작동 원리 항공기 외부로 작은 프로펠러를 전개하여 공기 흐름을 이용해 최소한의 전력과 유압을 생성합니다. 회의를 통해 조종사들은 비행 조종 장치, 기본 계기, 그리고 필수 유압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계 RAT는 필수 기능만 지원하므로 조종사들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항로와 고도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활공 비행의 도전과 성공. 1. 활공 상황의 복잡성. 엔진 없이 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글라이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형 여객기의 활공은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기는 속도와 고도를 유지하며 목표 활주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 실속 스톨이 발생해 추락 위험이 커지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착륙 시 충격이 강해집니다. 조종사들은 대략 121의 활공 비율로 약 12km를 이동할 때마다 1km의 고도를 잃었습니다. 2. 항로 변경 및 접근. 기장은 항공기의 성능과 대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의 위치를 계산해 아조레스 제도, 라제스 공군기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라제스 공군기지는 포르투갈 공군이 운영하는 군사기지로 활주로 길이가 짧고 군용기로 설계되어 있어 대형 민항기를 긴급 착륙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3. 긴급 착륙. 착륙 시 조종사들은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속도와 강하율을 조정하며 활주로 중앙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타이어 파열 착륙 충격으로 인해 항공기의 14개 타이어 중 8개가 파열되었지만 기체는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은 기내 탈출 슬라이드를 통해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몇몇 경미한 부상자는 있었지만 탑승자 306명 전원 생존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탑승자 경험과 여파. 1. 승객들의 공포. 엔진이 꺼진 뒤 객실 내 조명이 꺼지고 엔진 소음이 사라지면서 승객들은 비상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활공 중 기체가 흔들리거나 고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마다 승객들은 추락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착륙 직후 승객들은 조종사들에게 환호와 감사를 표하며 기적적인 생존에 안도했습니다. 2. 심리적 여파. 사건 이후 일부 승객들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항공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어트랜젯은 탑승자들에게 심리 상담과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항공산업에 미친 영향. 1. 항공기 설계 개선. 사고 이후 에어버스는 A330 항공기와 관련된 연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연료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경고 시스템을 추가하고 연료 계측기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2. 정비 절차 강화. 이 사고는 항공 정비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습니다. 정비 기술자들에게는 부품 설치 지침 준수를 철저히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정비와 점검 후에는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도입되었습니다. 3. 조종사 훈련 강화. 비행 중 엔진이 모두 꺼진 상황에서의 대응 훈련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이 필수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조종사들이 유사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종사들 로버트 피셋과 디르크 대 야거. 1. 기장 로버트 피셋. 피셋 기장은 1만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로 이 사건을 통해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개인적인 문제로 고난을 겪은 적도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자신의 전문성과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2. 부기장 디르크 대 야거. 부기장은 사건 당시 냉철한 조언과 계산으로 기장을 보조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조종사의 협력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기적의 비행. 에어트랜젯 236편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항공 역사에서 인간의 능력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정비와 설계의 중요성. 항공기의 안전은 사전 관리와 예방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조종사의 역할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이 위기에서 생명을 구합니다. 항공기의 설계 신뢰성. 에어버스 A330의 견고한 설계는 기계적 완성도를 증명했습니다. 에어트랜젯 236편은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항공 안전 절차가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의 비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